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점유율 격차 또 벌어져. 2. TSMC 위 처참한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며. 3. 오직 삼성만이 암을 도와줄 수 있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삼성전자가 발표한 충격적인 영업이익 소식은 세계 각국에서 치열한 반도체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부정적인 여론이 삼성전자의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이런 부정적인 여론을 역전시킬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정적인 이유는 삼성전자 회장인 이재용의 물밑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한때 삼성의 승기를 잡았다고 여겼던 대만의 TSMC는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물밑 작업은 삼성전자에게 상당한 경쟁 우위를 안겨주었으며 이로 인해 TSMC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입장이 뒤바뀌어 TSMC가 삼성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투자를 통해 반도체 분야에서 강력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용 회장은 삼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인 물밑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삼성의 성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의 TSMC는 삼성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었고 이는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입지를 확립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삼성전자의 충격적인 영업이익 소식과 이재용 회장의 물밑 작업은 삼성의 긍지와 업계 내에서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의 삼성의 지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으며 TSMC의 위기 상황은 역전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 14년간 최악의 적자.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충격적인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400억 원.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95.5% 감소한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분에서만 4조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하며 이번 대규모 적자의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제까지 삼성그룹과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던 반도체 산업에서 엄청난 낙폭을 보인 것인데요. 삼성이 비들대는 와중에 TSMC를 비롯한 삼성전자의 경쟁자들은 기술 개발은 물론 사업 확장에 출사표를 내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으로 공장을 확장하며 기세 좋게 여러 사업을 펼치는 TSMC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 앞으로 미국 경제의 중심이 되겠다고 선언한 인텔도 한국을 곧 따라잡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삼성의 위기를 심각하게 진단하는 이들도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타파할 삼성의 뾰족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재용 회장의 부임 이후 새로운 생존 전략이 삼성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혹평하는 이들도 늘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대폭락은 이러한 견해를 증명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삼성은 과거 일본의 반도체가 무너졌던 것처럼 몰락하는 길밖에 남지 않는 상황. 하지만 놀랍게도 삼성은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뜻밖의 행보를 골랐는데요. 그 반전의 출처는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현재 생성 AI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인 엔비디아가 돌연 TSMC로의 반도체 의뢰를 중단하고 삼성이나 인텔과 같은 또 다른 기업의 반도체 의뢰를 맡길 수도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엔비디아 측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급처가 TSMC 한 곳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기업 전체의 리스크를 높이는 일이라고 밝히면서 반도체 구입에 있어 한국 기업의 도움을 받을 있다고 직접적으로 삼성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이런 엔비디아 CEO의 발언은 꽤 이례적인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엔비디아 제품의 상당수는 TSMC의 반도체만을 사용했고 별일이 없다면 앞으로도 엔비디아는 TSMC 제품만 이용하는 캐시카우가 될 것처럼 보였는데요. 이번 발언으로 인해 그런 믿음이 깨지며 삼성에게도 기회가 생긴 것이죠. 챗 GPT로 대표되는 고성능 인공지능이 각광을 받으며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제품은 전 세계 IT 기업의 필수 재료가 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에 누가 반도체를 공급하게 되는지는 향후 반도체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는 TSMC가 독점적으로 공급했기에 이변 없이 TSMC가 향후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여겨졌으나 젠슨 황 CEO의 변심으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이 된다면 상황은 뒤바뀝니다. 그리고 젠슨 황이 이러한 발언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삼성 이재용 회장은 젠슨 황 CEO와 비밀리에 회동을 한 것이 드러났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젠슨 황희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재용 회장의 대면 세일즈가 힘을 발휘해 엔비디아를 움직일 수 있었고 반등의 기회를 잡은 것이라 할 수 있죠. 이재용 회장이 직접 움직이면서까지 비즈니스 미팅을 가진 성과입니다. 꼭 엔비디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미국 유력 IT 기업들 역시 이재용 회장의 비즈니스 영업에 주목해 삼성전자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를 만난 이재용 회장은 차량용 반도체로 삼성전자 제품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테슬라도 현재 직접 쓰기 위한 완전 자율주행 FSD 칩을 개발하는 데에 뛰어들어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만큼 중요한 플레이어로 거듭난 상황인데요. 그 의미는 테슬라도 위탁 생산을 위해서 파운드리 업체와 협력을 필요로 하는 고객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한번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을 위탁 생산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14나노 공정 라인에 반도체 생산을 맡겨 이를 구입한 적이 있었죠. 그 이후 소식이 끊어졌던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관계가 이번 회장단 회동을 통해 부활하자 많은 전문가와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업계에서는 TSMC와 삼성전자 둘 중에서 누가 테슬라의 반도체 칩 생산을 맡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장단 미팅을 통해 삼성전자가 테슬라를 주요 고객으로 둘 수 있다는 전망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이뿐만 아니라 조반니 카포리오 CEO, 케빈 알리오가는 CEO 등 주요 세계 IT 및 바이오 거물들을 잇따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SMC가 업계 1위 지위만 믿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이에 이재용 회장은 CEO들을 만나며 적극적인 영업을 펼쳤습니다. 덕분에 삼성전자는 주요 IT 업체를 고객으로 두며 생산 및 기술 개발에 있어 새로운 발돋움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고 점유율이 높아도 고객사들 삼성전자에게 뺏겨서야 TSMC 입장에서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TSMC의 성장은 그야말로 눈부십니다. TSMC의 올해 1분기 전체 매출은 5,086억 대만 달러, 하나로 22조 원에 달하는 액수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보다도 3.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 결과 파운드리 업계 1위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매출과 영업이익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TSMC에게 좋지 못한 신호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만 내 반도체 2위, 3위 업체인 UMC와 미디어텍의 매출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UMC의 올해 1분기 매출은 542억 9천만 대만 달러, 하나로 2조 3,648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53%가 감소한 수치죠. 미디어텍은 더 심해서 전년 동기 대비 33%가 줄어들며 TSMC 외의 다른 기업들은 전혀 성장하지 못한 것을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TSMC한테도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만의 독특한 산업 구조 때문인데요. 대만 반도체 산업은 각 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팹리스인 미디어텍이 반도체를 설계하면 디자인하우스 업체가 설계안을 도면으로 바꾸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대만 내의 디자인하우스는 235개에 달하는데 만일 이들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사업에 지장이 생기면 전체 반도체 생태계가 무너지는 구조가 되어 있고 TSMC 역시 이런 대만 반도체 생태계 안에 자리 잡고 있어 주변 대만 반도체 기업의 시황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위와 3위 기업도 TSMC에게는 경쟁자라기보다는 동업자에 가까운 존재로 이들이 악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 TSMC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호실적을 드러냈으나 만약 3위 업체가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속된 적자를 보게 될 경우 TSMC 역시 올 하반기에 적자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만을 위협하는 국제정세 역시 만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최근 대만 총동선거 후보로 나선 라이칭더 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만남을 제의했으나 거부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라이칭더 부통령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부한 인물로 대만 독립과 중국으로부터의 자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후보입니다. 중국과의 대화들 동해 양안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희망 때문이었는데요. 중국은 당연히 단칼에 이 요청을 거절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대만의 부총통 같은 건 없다 고 말하며 대만의 어떠한 지위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빅테크 기업들은 대만과의 협력에 난색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HP와 멜의 경우 대만을 떠나 동남아시아에서 생산기지 구축 필요성을 사내 보고서에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국제 정세의 불구덩이 한복판이나 마찬가지인 대만의 핵심 자재 및 인력을 두고 있는 TSMC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지표의 성공만으로는 절대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고객이 되었어야 할 주요 고객들을 하나하나 자사 고객으로 뺏는 것을 TSMC는 지켜봐야 했죠. 최근엔 유럽에서도 TSMC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삼성전자를 찾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독일의 대규모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려고 계획 중이던 TSMC는 최근 EU의 태도 변화에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티에리 브르동 EU 집행위원이 삼성전자를 콕 집어서 유럽은 언제나 투자에 열려 있으며 공장 투자에 있어 좋은 곳이라는 취지의 자료를 보냈다고 합니다. TSMC의 투자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공장을 유럽에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유치전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유럽 국가들은 TSMC 세븐2 구형 반도체 투자 기지로 독일 한 곳만을 선정한 것에 불만을 품었고, 이에 따라 TSMC의 경쟁자인 삼성전자에 유럽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현재 텍사스 새 공장 투자에 힘을 집중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유럽의 러브콜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도체 생산 거점의 다변화가 중요한 과제인 만큼 유럽이 적극적인 유치전을 벌인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큰 돈 들이지 않고도 공장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TSMC 입장에서는 독일에다 엄청난 돈을 들이고도 삼성전자에 밀려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할 수도 있는 셈이죠. AI 기술의 발전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얻는 것은 물론 TSMC에 맞서 차례차례 주요 고객을 선점하고 야금야금 이득을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 탁월한 실력을 선보여 TSMC의 위기를 틈 탑파운드리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앞으로도 비메모리, 메모리 양쪽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첨단 산업의 최강자로 거듭나길 기원해보겠습니다. 2022년이 시작하면서부터 대만 국민들은 굉장히 들떠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폭증에 대만 TSMC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며 자연스럽게 대만 국민들의 1인당 GDP 또한 사상 최대폭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1인당 국민소득이 오르는 게 아니라 대만이 생각하는 자국의 최대 라이벌인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대만 언론들은 일제히 한국 사회와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조명하고 거기에 자국 TSMC의 라이벌이자 반도체 분야 세계 1위 매출을 기록한 삼성전자의 기술력은 대만에 비해 한참 모자라다는 식의 분석을 통해 한국보다 대만이 사회구조적으로 또 과학기술 면에서 우월하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상반기가 지나갈 때쯤 상상과는 달랐던 대만 경제와 TSMC의 처참한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며 거기에다 삼성전자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상용화한 초미세 공정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대만이 꽉 잡고 있던 대형 고객사들을 한국이 전부 뺏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 TSMC의 고객사들이 하나둘 삼성과 계약해버리자 대만 언론과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전자의 기술력과 양산 수율에 문제가 있다며 삼성이 도입한 초미세 공정의 기술력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제성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대만의 충성 고객이던 글로벌 기업들은 대만에게 등을 돌리고 삼성을 선택하며 대만의 한국 견제성 주장은 외로움 외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게 기술력과 경제력으로 뒤처지며 큰 위기에 직면한 대만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초 한국에서 일평균 수만의 신규 확진이 나오자 가장 기뻐하던 곳은 대만이었습니다. 확산 초기만 하더라도 초대형 신규 확진을 통해 한국의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그 당시 확산이 크지 않았던 대만은 큰 폭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신규 확진이 많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은 정상적인 출퇴근과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일상생활이 완벽하게 가능했습니다. 수십만의 신규 확진이 나왔음에도 다른 국가들처럼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 없이 체계적인 의중증 환자 관리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지만 통계에 기록되는 신규 확진이 많아졌기에 대만에선 이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한국이 K-방역으로 자화자찬하다가 무너졌다며 진정한 과학 방역과 의료체계를 통해 코로나를 극복한 대만이 진정한 방역 선진국이라는 주장입니다. 지난 2월 한국에서 수십만의 신규 확진이 나오던 당시 대만은 일평균 수십 명의 신규 확진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방역을 무기로 2022년에 목표한 경제 성장률을 달성해 한국을 뛰어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이런 자신감은 고작 한 달도 못 가며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신규 확진이 정점에 도달하기 시작한 3월에 대만의 신규 확진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한국처럼 일평균 수십만 명의 확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소규모의 신규 확진에 익숙해져 대규모 확산 대비에 소홀했던 대만 정부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진이 나오자 한국보다 비교할 수 없이 부실한 대만의 의료 체계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국민들은 의심 증상이 있어도 자가진단 키트나 필수 상비약도 구매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상당수의 학교나 직장은 임시휴업에 들어가는 등 사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대만 정부가 대응에 완벽히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차이잉원 총통의 지지율도 급감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대만에선 일평균 수만 명의 신규 확진이 나오며 여러 가지 사회 혼란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대만의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6%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대만은 올해도 5%의 성장률 전망치를 예상하며 2022년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추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며칠 전 대만 중앙은행 총재는 올해 대만의 성장률이 4%를 달성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예상치였던 5% 성장은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국제통화기금 IMF와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 역시 대만의 성장률 전망치를 3% 수준으로 예상하며 이전 9%인 한국과 성장률 전망치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따르면 대만이 올해 4% 이상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한국보다 2%포인트 이상 앞선 성장률을 보여야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GDP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으로 현재의 경제 성장률 수준으로는 대만이 야심차게 목표로 했던 한국의 1인당 소득을 뛰어넘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만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오던 TSMC마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파운드리 분야에서 5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며 절대 강자로 군림해오던 TSMC의 점유율이 사상 최대폭으로 깎일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엔 바로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은 6월 30일 어제부터 세계 최초 3나노 공정 양산에 돌입하며 대만 TSMC를 기술력으로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TSMC는 이번 하반기 12월부터 3나노 양산을 예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지난해에도 올해 3월에 3나노 양산을 예고한 TSMC는 이번 12월로 계획을 미뤘는데 삼성과는 근본적인 설계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구현해내기 어려운 3나노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에도 TSMC의 3나노 양산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며 내년 3월 이나 되어서야 삼성의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40년의 역사를 지닌 TSMC가 설립 초창기부터 파운드리에 전념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했고 TSMC가 독점하던 파운드리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지는 이제 10년가량 되었습니다. 후발주자인 삼성이 파운드리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도중에 TSMC보다 기술력이 부족하다 혹은 수율이 부족하다 등등 대만의 IT 매체를 비롯한 언론들의 무수한 공격이 있었지만 이번에 세계 최초 3나노 양산으로 그동안 대만 업계가 한국을 견제하던 모든 공격들이 일순간에 정리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반도체 업계들도 삼성전자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동안 TSMC 위 단골 손님이던 AMD가 삼성전자 3나노 공정 도입 검토를 마치며 첫 번째 고객사로 돌아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AMD는 TSMC 위 3나노 공정으로 컴퓨터용 CPU를 제작하고자 했지만 TSMC 측에서 수율을 문제 삼으며 양산을 1년 넘게 지연시키고 있어 AMD는 삼성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AMD를 대표하는 대만 출신 리사수는 그동안 대만의 반도체 회사인 TSMC와 협력해왔지만 삼성의 3나노 기술력에 결국 넘어간 것입니다. 이 밖에도 퀄컴과 엔비디아 등 기존 TSMC의 고객사들이 삼성의 3나노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대만 TSMC의 점유율은 더욱 떨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대만이 한국에게 파운드리 반도체 점유율마저 내주게 되면 대만의 국가경제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말고도 자동차 산업과 조선업을 비롯한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 등 중화학 공업에서 세계 최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으로서 글로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다른 다양한 산업에서 국가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반면 대만의 경우는 반도체가 유일무이한 상황으로 그동안 한국에 비해 강점으로 작용했던 반도체 산업마저
한국에게 추월당한다면 대만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대만 국민들의 소득 또한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 대만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에게 추월당한 이후로 한국에게 큰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대만은 2022년 올해 드디어 한국을 거의 다 따라잡았다고 기대하며 국민소득 추월을 노리고 있었지만 예상치 못했던 대규모 신규 확진과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세계 최초 신기술로 기존 고객들이 이탈하며 대만의 성장률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을 확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만이 한국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치킨 게임을 통해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공중분해시켰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합쳐 전 세계 메모리 분야 시장 점유율을 75%가량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분야는 삼성의 진출이 늦었기에 대만 TSMC가 50%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삼성이 대략 20%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 중입니다. 20%의 점유율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삼성이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한 지 불과 10년 만에 이뤄낸 엄청난 성과로 삼성이 현재 파운드리에 쏟아붓는 연구개발 비용은 전 세계 1위 규모로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중국처럼 국제적인 제재를 받는 상황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반도체 기술력은 연구개발 투자 비용에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투자금을 쏟아부으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삼성전자의 사내유보금, 투자나 경영활동을 목적으로 비축해둔 금액은 자그마치 100조 원에 달하며 세계에서 제일 많은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반면 TSMC의 사내유보금은 삼성의 20%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연구개발 비용으로 치킨 게임을 벌인다면 TSMC가 결과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삼성은 파운드리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TSMC를 잡기 위해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였고 그 결실이 지금 3나노 공정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삼성의 파운드리 기술력이 TSMC에게 밀린다는 분석이 일부 관계자들로부터 나왔는데 상당수는 대만 언론과 IT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으로 삼성의 TSMC 추격을 견제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의 기술력을 본다면 전혀 TSMC에게 밀리는 게 아니라 TSMC 측에서 수율의 문제로 양산을 1년 넘게 미루고 있는 세계 최초 3나노 공정으로 인해 완전히 판세가 뒤집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의 3나노 역시 수율이 관건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존의 주력이던 7나노에 비해 성능은 30%가 뛰어나고 전력 소모는 절반가량인데다 같은 면적에 더 많은 회로를 새길 수 있어 생산성 면에서도 매우 유리해집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3나노 수준에서 수율은 60%만 되어도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삼성에선 초창기 수율은 60% 수준으로 보고 있고 이후에 공정을 개선하여 장기적으로 90% 이상 수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이 정도 수율도 내지 못해 3나노 양산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바이든이 진짜 큰일 났습니다. 바로 한국 때문에 말이죠. 한국을 조롱하고 비웃고 한국을 뒤통수 친 것을 자랑인 양 미국 국민들 앞에서 반복해서 강조한 바이든. 최근에는 반도체 피라미드 최정상에 있는 영국의 암과 바이든이 팍팍 밀어주고 있는 인텔이 손을 잡고 1.8나노 반도체 파운드리를 협력해 삼성을 무너뜨리겠다는 충격적인 계획까지 발표했죠. 자, 그런데 영국의 암이 대반전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대신 삼성과 손을 잡고 삼성에 올인하기로 했다는 대반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이든은 망연자실해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도 찍소리도 못하고 삼성도 을로 만든다는 반도체 업계의 슈퍼갑 ASML. 날로 격해지는 세계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ASML은 슈퍼갑으로 불립니다. 보통 상황에선 장비를 주문하고 돈을 쓰는 쪽이 갑, 주문을 딴에 만들어주는 쪽이 을이지만 ASML엔 이런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세계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1.2위인 대만 TSMC와 삼성전자가 돈보따리를 들고 찾아가도 이 회사가 전 세계에서 독점 생산하는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를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올해 3나노미터, NM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 반도체 양산을 앞둔 TSMC와 삼성전자의 승부는 초미세 공정의 필수인 이 EUV 노광 시스템을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가져갈 것인지에 따라 갈릴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의 견제 속에 반도체 자립에 사활을 건 중국에도 ASML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이 회사 기술과 장비를 손에 넣기 위해 국가 자존심도 접었습니다. ASML은 세계 반도체 노광, 리소그래피, 장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노광 장비는 실리콘 웨이퍼,
둥근 원판에 빛을 쏴 회로를 새겨주는 기계입니다. 회로 선폭이 좁고 가늘수록 칩 크기가 작아져 웨이퍼 한 개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력 소비량도 적어지고 성능은 높아집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 보고서에 따르면 ASML은 매출 기준 세계 노광 장비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지배합니다. 기술 수준에 따른 여러 종류의 노광 장비 중에서도 EUV 노광 시스템은 ASML 점유율이 100%입니다. 전 세계에서 ASML만 유일하게 EUV 노광 장비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EUV 노광 시스템은 7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회로를 새기는 공정의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이 장비가 없으면 대만 TSMC도 삼성전자도 초미세 공정 반도체를 대량 생산할 수 없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초미세 공정 기술을 개발해도 이를 구현해낼 EUV 장비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ASML 이한에 생산 가능한 EUV 장비는 30터부터 40대 수준에 불과합니다. ASML은 9일 발표한 2021 연간 실적 보고서에서 2020년 31대, 2021년 42대의 EUV 장비를 고객사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3나노미터 양산 경쟁에 돌입한 TSMC와 삼성전자가 물량 대부분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EUV 장비 대당 가격은 1억 4천만 달러, 약 1,700억 원 수준인데 아무리 높은 값을 불러도 손에 넣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 업계에서 슈퍼갑으로 통하는 네덜란드의 ASML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반도체 업계 피라미드 최상단에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바로 영국의 암, 휴대폰, 태블릿 등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설계 도면입니다. 아무리 애플이 아이폰을 잘 만든다고 해도 고성능 반도체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는데 이 고성능 반도체는 네덜란드 ASML EUV 장비 없이는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 반도체 자체를 만드는데 설계를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설계 도면이 없으면 아예 시작조차 불가능한데요. 이 모바일 AP 설계 도면 시장은 전 세계 90% 이상을 바로 영국의 암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이 40조 원에 샀을 당시 너무 고평가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지만 현재는 50조, 60조 원을 주고도 못 삽니다. 한 국가나 기업이 암을 사서 반도체 시장 전체를 왜곡할까봐 모든 국가들과 기업들이 반대하기 때문이죠. 미국도 엔비디아를 내세워 암을 인수하려 했지만 실패했는데요. 이제는 미국이라는 힘을 내세워 바이든이 팍팍 밀어주고 있는 인텔과 영국의 암이 손을 잡아 삼성을 무너뜨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IT 매체 윈도우 센트럴은 인텔 IFS의 목표는 수익 기준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파운드리가 되는 것, 즉 현재 2위인 삼성전자를 끌어내리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암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바이든이 그동안 한국의 뒤통수를 치며 온갖 충격적인 일들을 벌여왔지만 이번에는 가장 충격적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이 대반전을 만들어내며 바이든의 계획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암과 손잡고 1.8나노를 개발해 삼성을 무너뜨리겠다는 바이든의 계획과는 반대로 암이 미국 대신 한국의 삼성전자를 택했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은 자회사인 영국 반도체 설계기업 암과 관련해 한국 삼성전자와 전략적 제휴에 대해 협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암이 이렇게 바이든의 뒤통수를 때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배경에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의 특별한 관계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번 손정혜 회장이 이재용 회장을 만나러 한국에 왔을 때도 이재용 회장은 손정혜 회장이 뭔가 특별한 제안을 할 것 같다 라고 전한 바 있는데요. 이는 삼성이 컨소시엄을 꾸려 암 전체를 인수하는 방식과 손정희가 삼성의 돈을 받고 암 지분을 삼성에 대규모 파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렇게 반도체 피라미드 최정상에 있는 암을 팔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손정혜 회장은 돈이 부족해 일생일대의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정혜 일본명 손마사요시 회장의 일본 소프트뱅크가 지난해 4분기 59억 달러, 약 7조 4천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미일간 월스트리트 저널 WSJ 27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 정보기술, IT 업계 투자를 위해 조성한 비전펀드에서 58억 달러, 약 7조 2,7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이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전펀드를 통해 우버와 도어대시, 의워크 등에 1,400억 달러, 약 175조 6천억 원 넘게 투자해 한때 664억 달러,
약 83조 3천억 원의 평가익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이들 회사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 현재 67억 달러, 약 8조 4천억 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소프트뱅크는 공유 오피스 의워크에 20조 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보시면 1주당 10달러가 넘었던 의워크는 현재 50센트도 안 됩니다. 20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것이죠. 소프트뱅크가 홀로 투자한 금액만 20조 원이 넘는데 의워크의 기업 가치는 고작 4,500억 원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증시 규칙상 1달러 미만으로 계속 거래되면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소프트뱅크는 47센트로 이대로 좀만 있다가는 상장 폐지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망해버렸죠. 얼마나 심각했으면 의워크가 건물 임대료까지 내지 못해 최근 소송을 당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금 130조 원을 보유한 삼성의 손정혜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도움을 요청했고, 손정혜 회장을 구해줄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현금을 보유한 곳도 삼성전자뿐입니다. 암 지분까지 팔아서라도 손정혜 회장은 현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암이 미국의 뒤통수를 때리고 삼성과 손을 잡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설계에만 올인했던 암이 이제는 독자 반도체를 제조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 후공정까지 모두 가능한 유일한 업체 삼성전자와 손을 잡아야만 가능합니다. 주요 외신들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및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의 오랜 친분과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제조 역량을 고려한다면 암2 사업 진출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라며 암이 미국을 버리고 한국과 손을 잡았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암은 모바일 기기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탑재할 수 있는 저전력 시스템 반도체를 선보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와 관련한 기술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퀄컴의 모바일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개발을 총괄했던 고위 임원이 2월부터 암에 합류해 해당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암이 핵심 고객사인 퀄컴의 주력 사업으로 자리잡은 모바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뛰어들면서 협력사에서 경쟁 상대로 입지를 바꿔내고 있는 셈입니다. 애플과 삼성전자, 퀄컴과 미디어텍 등 주요 반도체 설계 기업에 모두 핵심 기술을 제공하는 사업 모델을 갖춘 암이 자체 반도체 출시를 검토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됩니다. 우선 퀄컴과 암은 현재 다소 불안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퀄컴이 암의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새 아키텍처, 반도체 설계 기반의 모바일 프로세서 출시를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은 퀄컴이 활용하려는 새 반도체 아키텍처가 자사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퀄컴과 라이선스 계약을 계속 유지하려는 목적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암은 퀄컴 등 고객사에서 거두는 기술 라이선스 비용을 대폭 높이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프로세서 아키텍처 분야에서 95%에 이르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면 퀄컴을 비롯한 주요 고객사가 암의 기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하반기 나스닥 시장 상장을 목표로 둔 암의 기업 가치를 유리하게 인정받으려면 미래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도 자체 반도체 출시의 중요한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암이 단순히 고객사에서 라이선스 비용을 거두는 것을 넘어 자체 반도체로 수익 기반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투자자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암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나 TSMC와의 협력이 필수인데, TSMC는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미국의 뒤통수를 때린 암과 손을 잡는 것이 불가능하고 오직 삼성만이 암을 도와줄 수 있죠. 게다가 암이 위치한 영국은 아시아 국가 최초로 한국과 FTA를 맺는 등 한국과 영국 기업 간 사업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세금을 압도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들로부터도 훨씬 자유롭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